1학년 애들은 사실 근데 등치에서 별로 2학년인 애들이나 3학년 애들이 오히려 니네들이 2학년보다 더 큰 거 같아. 2학년 애들보다. 아니 공룡 2학년 몇 명 빼고는 물론 몇 명 좀 길쭉한 애들이 있긴 한데 니네 학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다 등치가 큰 거야? 원래 되게 작지 않아?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다양한 애들이 많아. 비교적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왜? 전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건지 너가 작은 애들도 되게 많아. 참고로 다른 반에서. 그래서 이렇게 맛있네. 2학년 선배 여자 애들이 나쁘지 않아. 2학년 여자애들이 2학년이 너무 무섭대. 특히 저기 맨날 쉬는 시간 되면 저기 자판기 앞에 모여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좀 무섭대요. 좀 흩어지세요. 알겠죠?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저희 반 아무도 없는데. 우리 반은 아니야 걔네들? 저기 옆에 있는 그 엄지민 패밀리구나. 엄지민자. 어쨌든 무슨 무섭대. 흩어지라고 좀 여기 너무 모여있지 마시고 알겠죠? 자, 가보자. 이거 618번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됐으면 이제 문제가 물어본 거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뭘 물어보셨냐면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감마 제곱분의 1을 더하래요. 그럼 이걸 통분을 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가 되겠고요. 요건 또 여러분들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나중에 제곱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니?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통분의 과정에서 이제 뭐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베타 제곱이랑 감마 제곱을 곱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베타 제곱이랑 감마 제곱이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는 알파 제곱이랑 감마 제곱 올라갈 거고, 맞나? 여기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올라가겠지. 그냥 순서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바꾸면 결국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지막으로는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쓰면 되겠네요. 이 순서는 좀 바꾼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됐어요? 현규씨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노랑이에요. 노랑이. 근데 이 노랑인데 이 노랑이도 지금 이렇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따로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야 돼?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우리 곱셈 공식 때 배웠던 아이가 됩니다. 누구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써서 외우세요. 알겠죠? 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랑 B랑 C랑 더한 거에 일단 전체 제곱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2배. 그 다음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얘랑 구조가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치? 제발 구조 보면서 하세요. 알겠죠? 특히 너 구조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 여기에다가 뭘 뺐어요? 2배. 얘랑 곱한 거 뺐지. 맞니?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도 빼기 2배에서 뭘 했겠어요? 얘랑 곱한 걸 뺐겠죠. 근데 여기는 3개잖아. 그럼 그 2개 곱하기 뭐야? 여기도 있겠네. 여기도 있겠네. 이렇게 외우시면 얘는 어떤 놈? 같은 놈. 됐어요? 여기는 2개 곱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쓴 거고. 맞니? 여기는 2개 곱하는 게 얘랑 곱하는 거, 얘랑 곱하는 거, 얘랑 곱하는 게 나오니까 쭉 다 쓰면 뭐야? A, B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B랑 C랑 곱한 거. 그 다음에 C랑 A랑 곱한 거. 이렇게 나와요 하면 사실은 2개짜리나 3개짜리나 어떤 분, 같은 분 하면서 여러분들 암기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봤어? 그럼 얘도 어때? 얘랑 똑같은 거죠? A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알파, 베타가 있는 거고 B 자리는 베타, 감마. C 자리는 감마, 알파인데 A, B, C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일단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되니? 하나씩 더한 거 일단 전체 제곱에서 맞니? 빼기 몇 배? 2배. 그 다음은 얘랑 뭐 한 거? 곱한 거. 그러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얘랑 곱한 거 그냥 쓰세요. 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그럼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가 계속 있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씩 있죠.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묶어주세요.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주시면 여기 뭐만 남아? 베타만 남죠. 여기는 감마가 하나가 남겠네. 여기는 알파가 하나가 남습니다. 됐어요? 예쁘게 그냥 순서 맞췄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남다 쓰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5. 이건 얼마? 마이너스 1.
이건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다 쓰시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 살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니까 얼마? 6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19. 그래서 분자에다가는 뭘 쓰시면 되는 거야? 19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9니까 최종적인 답은 19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을까요? 아 그냥 19구나. 끝났네. 괜찮아요? 자 이거는 딱 어디야? 여러분들 1단원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그게 아직 학습이 조금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곱셈 공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는 실전에서 잘 써먹어지지가 않으니까 알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넘어가서 619번 가겠습니다. 빨리 할 거세요. 준영이 되게 조용하게 먹네. 옴뇸뇸뇸 하고 먹는 거야. 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삭거리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너무 애가 입에 하나 넣고 아무 소리가 안 나. 너도 못 들었지? 얘 먹는 소리. 안 들려. 여기도 안 들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길래 이렇게 신비롭게 먹는지. 교수님 옷이 있어요. 옷이 약간 그냥 야구 점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약간 브랜드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디자인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최근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브랜드 걸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저렴한 걸 사는 게 나을까요? 그건 진짜 가치관 문제인 것 같아. 브랜드 거 사서 옷 입을 자신 있으시면 나는 브랜드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매해 내가 입을 옷이 없어. 작년에 입은 옷은 잘 안 보게 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렴하게 다양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은 약간 후자 편이기는 해요. 그냥 싸게 여러 개 사서 그냥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본인이 브랜드 게 별로 없으면 한두 개 정도 구할 수 있다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가끔 조금 힘줘야 될 때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남자친구랑 싸우러 가기 전에 그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간다. 딴 나라 얘기해. 안 싸워봤어요. 싸우기 있어. 야 안 싸워봐서 눈이 너무 그렁그렁해졌어. 아니야 괜찮아. 인생이 그리고 성은이처럼 헤어진 케이스는 나중에 동창회 같은 데 만나잖아. 그러면 다시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많으니까 그냥 예쁘게 잘 접어본 거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학교 아니라 동창이 못 봐요. 인스타 하다가 만나게 되면 인스타 하다가 잘 지내? 나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걔가. 근데 참고로 군대 전에는 만나지 마 다시. 알겠어? 걔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네가 잘 지내니? 이런 거 해. 알았어? 2시에 하지 말고 새벽 2시에. 성적단 말로 악마 아니야 이거. 너무 야 진짜 항상 선생님 말하는 고3 애들 남자 있잖아. 고3 애들은 좀 빨리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이게 애매하게 고3 때 만나다가 대학교 때 찢어지는 것보다는 안 좋게. 니가 MT 갔는데 누구랑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러면서 싸웠다가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싫거든. 근데 건강에 좋게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군대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게 애틋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한 부분도 있거든. 아는 애니까. 그래서 나는 후회를 기약하려면 예쁘게 헤어지는 게 가장 좋다. 선생님 네? 싫어요. 연애 같아요. 안 해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선생님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약간 의도를 뻔히 보여. 약간 좀 되게 아니, 의도적이지 않냐? 아니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당연히 해봤죠. 그래서 첫사랑. 지금 첫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보다 늦으시네. 왜냐면 중학교 때 선생님 학교 되게 작은 중학교거든. 진짜 반이 4개밖에 없어. 되게 조그만 중학교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반, 2반은 남자애들만, 헐. 3반, 4반은 여자애들만. 분반. 그러니까 이 묘한 그 남녀 공학 그 뭐지? 따로 다니는 남자 고등학교 다니는 기분이었거든. 그리고 또 알잖아 중딩 남자애들은
그 도전적으로 요즘 애들은 좀 다른데 이게 도전적으로 여자애들한테 이게 들이대는 데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여기 지나가면 다 쭈구리가 돼서 여기 지나가고 여자애들은 남자만 지나갈 때 그냥 당당하게 지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게 여자애들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고 나도 쭈글쭈글 키가 되게 난장이었거든. 아 157 현규만 했거든. 왜 저거는 아니 장난이야 장난. 재밌는데? 반응 좀 괜찮은데? 키에 민감하구나 우리 현규 씨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별일이 없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키가 살짝 커졌어. 한 70 정도까지 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좋아서 생겼지. 근데 첫 연애는 항상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걔한테 고백할 때 친구 잘 사귀어야 되더라. 알겠지? 꽃을 사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거. 몰랐어 나는. 내 친구가 그것도 심지어 걔가 내가 그때 돈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걔 얼마나 친구로서 좋은 친구지. 꽃 사라고 나한테 돈도 주고. 물론 걔가 연애를 파괴했지. 연애를 파괴했지만 연애 파괴범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야 걔가 날 좋아했어도 못 받아들일 수준이었을 거야. 걔가 준영아 너 너무 웃는 거 아니니 근데? 공감대 형성되는 그래서 남학생들 첫사랑 고백할 때 잘해. 근데 요즘은 고백할 방법이 많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많지는 않았었거든.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몰랐어. 몰랐어. TV에서 보는 것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받아줬어요? 당연히 끝났지. 끝났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걔가 이건 정신승리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예 싫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 게 그 이후에 친구로서 계속 얘기는 했어.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쯤 약간 오묘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때 내 마음 좀 떴거든.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사랑을 믿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니 너희들도 나중에 겪어보면 알겠는데 1학년 때 막 얘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2학년 되면 마음이 샥 식어. 정말 금방 식어. 그래서 아직 내가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 순간 두근두근 하는 게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갑자기 슬퍼지네. 씨. 그런 거 왜 물어봐 슬프게. 화장실 하는 이 분위기에 지금 야 잔인하게 웃을 건 다 웃어놓고 야 평소에 돌부처처럼 앉아있다가 장미꽃 얘기하자마자 푹 다녀오세요. 마스크도 좀 닦고 오세요. 아까 마스크 침도 뱉던데. 아니 푹 하고 너무 많이 웃더라고. 자 619번이고요. 자 x세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더하기 ax의 더하기 b는 0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비유로 나와 있어요. 원래 이제 세 근을 모르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세 근을 모르니까요. 됐니? 근데 얘처럼 비율로 주어졌을 때는 한 근은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1인 건 보통 알파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비율이 2는 그럼 2알파면 되잖아. 1대 2잖아. 맞니? 그 다음은 3알파. 그래서 문제가 주어진 조건에서 문자는 가능하면 적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자가 이제 하나로 축 났으니까 이제 근거계수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몇 개씩 더하는 거? 한 개씩 더하시면 알파랑 2알파랑 3알파를 이렇게 하나씩 더하면 되겠죠? 그건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더하니까 6알파. 6알파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세 근이 정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괜찮나요 질문자?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자 이제 두 개씩은 얘랑 얘랑 곱하라는 얘기죠. 8. 그 다음은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거죠. 6, 4, 24.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6, 2, 12 이렇게 다 더한 거가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은 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 보시죠. 꽤 크네요. 44. 그다음 몇 개씩? 3개씩. 3개씩은 얘 다 곱하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는 살아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6, 48이겠네요. 6, 8은 48.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번에는 B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번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B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얼마?
B는 48. 근데 문제가 뭐 물었을까? 둘을 더하래. 숫자 좀 크네요. 92. 지금 괜찮아요? 네. 요거는 2차 방정식 근거계수와의 관계 때부터 쭉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근거계수와의 관계나 3차 근거계수와의 관계나 어떻다? 다 세트로 같이 해라. 알겠니?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는 보통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거의 기점이에요. 여기보다 좀 적든가 좀 더 많아지든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2차 방정식이랑 함께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랑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세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초당고 분들한테 좀 슬픈 소식 하나 말씀드리자면 초당고는 매해 1학년 시험은 거의 확정적으로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가 알죠? 전단원이에요. 나와. 아니 처음 시험인데요? 아니 중간고사는 괜찮은데 중간고사는 보통 진도인데 기말고사 때 보통 친구들은 이제 끝난 거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붙이잖아 시험 범위가. 근데 초당고는 첫 시험 그러니까 다항식도 쭉 시험 범위가 이렇게 보게 돼요. 왜 저래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교장이 그건 진짜 싫어할 만하네. 교장이 너무 이상한 학교 와요. 청각은 그렇지 않아요. 네. 초당 원 그런 거. 아 오늘 DT요? 그건 비밀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오픈한 거 아니야? 아니 어제 저 한 개만 아니 두 개 맞았어요. 그건 혼나야지. 얘야 그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의 문제랑은 영역이 좀 다르잖아. 한 5개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해도 2개는 이건 야 우리 너 멀티 잡혀야 되는데 이거? 어제 DT에 안 나와 있었는데. 아니 어제 영상에 DT 어디 나오는지 안 나와 있어. 그건 잘랐죠 당연히. 어. 아 근데 왜 잘렸지? 왜 잘렸는지 나 잘 모르겠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자 621번 1번. 네,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621번. 식은 안 써도 되겠죠, 방정식은. 야, 현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621번. 한 개씩 더하는 건 얼마? 이 시간 안 썼으니까 네 책 보고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차가 없잖아요, 이차가 아저씨. 없잖아. 네? 이 차가 아. 없잖아. 또 여기 하나 또 나왔는데. 0. 됐어? 됐죠? 네, 약간 기분이 좀 그런데. 자,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거는? 2. 네, 2.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를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잘하셨고요. 자, 근데 이때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은 없으니까 그냥 다 씁시다. ax 제곱, 그 다음에 bx 더하기 c라는 이 방정식의 세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베타 더하기 감마고요. 감마 더하기 알파라는데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 보라고 좀 관찰을 하고. 여기 계신 거 보여요? 넘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감마. 이건 이름이 감마예요. 됐니? 그다음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맞니? 얘는 마이너스 베타겠지. 이걸 풀라는 것이 이 문제는. 관심은 그걸 보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BBC가 나오네. 이거 방정식을 찾으래. 이 방정식의 세근이 얘 되는데 문제가 주어진 거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거밖에 없어. 1 맞지? 1이라는 거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그냥 몰라서 A, B, C라고 쓴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너희들이 편해지지. 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편하게 표현해 줬잖아. 자 그럼 이제 뭐야? 또 하는 거 하면 돼요. 몇 개씩? 한 개씩 하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를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 거고 그럼 그건 0이잖아. 그치? 근데 그걸 근거계수와의 관계대로 하자면 마이너스 a겠지. 그래서 a는 얼마? 0. 그 다음 몇 개씩? 2개씩. 2개씩이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알파 베타. 그 다음은 베타 감마도 있겠죠? 그 다음은 감마. 알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얼마래요? 여기니까 1하고 써있잖아. 그리고 근거계수와의 관계 써보니까 얼마예요? B죠? 마이너스니까 다음은 플러스.
그래서 b는 얼마? 2. 마지막으로 세 개를 다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가 살아있겠네, 그치?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1이겠죠. 훈련하세요. 빨리 될수록 더 편해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끔 너무 닝기적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속도감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지 편하게 풀려 오히려. 알겠어? 닝기적 풀면 대동 것도 안 되고 읽히는 것도 안 읽힙니다. 됐어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자, 마지막 근각의 수 관계는 얼마야? C는 C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음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식은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문제 뭐 먹었지? 이게 다겠지? 구하시오니까 네. x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 하고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23번. 네. 23번은 문제가 의도한 바와는 좀 다르게 풀 거예요. 네. 이런 좀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두 가지 이 방식으로 비슷해요. 일단 약간 내고 지워되나? 착하네 소원이가. 아, 줄 생각까지만 있고 돌려줄 생각은 없었구나. 신개념인데 이거? 난 당연히 돌려줄 줄 알고 너무 설레발 쳐서 착하다라고 했네. 자, 지우고요. 뭐야? 딱지요. 심지어 메이플 스토리야? 네. 메이플 스토리 과자를 먹으니까 저게 들어있었어요. 야, 요즘은 그거야 포켓몬빵은 좀 구할만하니? 네. 아직도 좀 빡세니? 그냥 가끔씩 사이는 들어가면 있어요. 아 그래? 난 아직은 못 봐가지고 좋아는 하는데. 지하철역 가도 있던데. 아 그래? 지하철역에 막 한 덩이를 쌓여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저들도 안 먹는 거야? 아니 한 7개 6개 있는 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충격은 먹었지만 살 생각은 없었고 그치? 하나 샀어요. 하나? 자 보겠습니다. 620 2번이 아니라 3번이죠. 3번이고요. 자 623번에는 이렇게 바꿀게요. 선생님 이런 애들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F1은 마이너스를 따로 떼서 보시고요. F2는 역시 마이너스를 따로 떼서 보시고요. F3은 됐습니다. F4는 마이너스를 따로 떼서 보시라고 했고요. 이게 참고로 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때도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되니? 그러면 얘는 또 좀 정리를 하시면 다음부터 근데 좀 빨리 이렇게 가. 알았니? F1은 F에다가 더하기 1은 얼마? 0이 되겠지. F2에다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쓰실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F4에다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네. 그럼 내가 만약에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F 계속 나오니까 F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1, 2, 4 여기 숫자가 나오고 변하고 있으니까 변수 X를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역시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내가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뭘 넣었더니 1을 넣었더니 0이라는 거잖아. 맞니? 그 말은 얘가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여기 1 들어가면서 0 돼서 사라지겠지. 이게 인수 정리였죠. 넣어서 0 되는 게 있다라면 인수도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괜찮니? 그 다음에 뭐 넣으면 0이래? 2 넣으면 0이래잖아. 그럼 2 넣으면 0이면 여기다 2 넣으면 0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 식 전체가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돼 2 넣으면 빵! 하고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는 4 넣으면 0이라는 거죠? 여기 4 넣으면 0이라는 거잖아. 이 얘기대로라면. 그럼 얘가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최고 차항의 수를 원래 모르면 A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집이 여기서는 1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 1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1을 넘겨주시면 fx 완성.
됐어? 나는 사실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야 그 앞에 나머지 정리 때도 똑같이 풀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세근에 뭘 물어봤어요? 원래 이거 다 전개해야 되는데 문제가 그냥 세근의 곱 물어봤잖아. 그럼 세근의 곱은 이거 다 전개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일단 x 세제곱일 거고, 맞아? 세근의 곱이면 맨 마지막에 상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니? 맞니? 맨 마지막 거 a분의 d잖아, 맨 마지막 거. 그 상수만 알면 곱은 알 수 있는 거야. 인정? 괜찮아요? 이거 잘 외워야 돼요, 공간기술 관계. 그러면 이거 전개 안 해도 풀 수 있거든. 됐어? 그럼 마지막 상수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랑 4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인데, 됐어? 거기에 얼마를 빼야 돼? 1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상수로 나올 겁니다. 조금 이따 이거 답 찾고 난 다음에 중간 것도 다 찾는 연습을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멈출게. 문제 물어본 거에 맞춰서. 인정 여기까지? 그럼 끝났어요.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d죠. 마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그래서 답이 얼마? 9 하고 나오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네. 안 돼요. 선생님 그 시간을 택배를 걸면 안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근데 좀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합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전개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할게. 자, 이거 어떻게 전개해야 돼요? 이거는 x 몇 제곱으로 스타트? 세제곱 스타트. 괜찮아? 그 다음은 이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이야. 그 다음은 x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x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상수가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빼기 추가돼 있는 거고. 이 몇 개씩? 한 개씩.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한 개씩. 다음은 두 개씩. 마지막은 세 개. 그래서 한 개씩은 여기 있는 상수 하나씩 더하라는 얘기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7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개씩? 두 개씩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것도 그냥 좀 친절하게 다 쓸게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몇 개씩 더해라. 한 개씩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7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몇 개씩? 두 개씩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날라가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8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4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시면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지막 아까 그거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마이너스 8 3개씩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9. 그리고 만약에 세근의 합을 물어봤으면 7이라고 대답하셔도 되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전개까지는 그냥 하세요. 알겠죠? 곱셈 공식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니까 3월 가서 이런 거 했을 때 나랑 다시 얘기했을 때 좀 반가운 느낌이 들면서 연산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알겠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또 진도를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앞으로니? 너무 깨끗하고 일단 한 명은. 너는 왜 깨끗해? 갑자기 이렇게 또 애잔하게 그러면 내가 또 오늘 왠지 소리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딱지는 안 돌려주시는 완전히 생각이 아예 없는데. 이렇게 여론을 이용해서 또 네, 정치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너무 밀리는데 여론 플레이에 내가 줬으니까 내 거지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지. 약간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면 어때요? 가지면 되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령 11번이고 이제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인데요. 여러분들 1차가 있는 연립방정식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아주 중학교 때처럼 풀면 돼요. 알겠니? 가관법을 쓰셔도 좋고요. 대입법을 쓰셔도 좋은데, 자, 우리가 만나야 될 첫 번째 타입의 애들은 뭐냐면 위가 1차식이고
밑이 2차식인 요렇게 합쳐져 있는 요런 연립방정식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작이에요. 됐니? 이런 경우에는 요 1차식인 전반적으로 만든 연립방정식, 고등학교 와서 하는 연립방정식은 가간법이 아니라 가간법 둘 더하거나 빼서 없애는 거 얘기하는 거야. 가간법.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가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고요. 주로 대입법으로 풀 겁니다. 대입법이라는 건 요 1차식을 어떤 문자열간에 정리를 하면 되겠지? 보통 뭐 x는 무엇이기라든가 또는 y는 무엇이기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거야. 괜찮니?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느낌인데 별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31번이에요. 자, x-y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랍니다. 일단 이게 제곱이다 보니까 이걸 뭐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애초에. 됐니?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x는 이든 y는 이든 아무나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y는이라고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넘기고 넘기면 x 더하기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x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문자가 몇 개로 줄어든다 이거야. 한 개로 줄어든다 이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대입법을 쓰는 거고 대입법을 쓰는 이유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되겠고 그럼 정리하시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5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요.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요. 이걸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2거나 혹은 x는 1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방정식 문자가 x랑 y 두 개잖아. 그럼 답도 x랑 y가 세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y는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는 게 좋아. 암산으로 되더라고. 알겠니?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에는 대입하시면 y는 2 해서 이렇게 몇 쌍이 답으로 나오는 거야? 한 쌍, 두 쌍이 현재는 답으로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빨갛다. 아우 좋아. 저 리스트 안 줘. 선생님, 저 날씨에요. 어? 저는 흠칫흠칫 올라가서. 아 그러네. 저거 리스트 안 할 때마다. 아니 안식을 하나도 안 돼. 생각보다 우리 반에 많이 있네. 고3생이 또 뭐라 하시게 생겼어요. 성원이 데려가면 걔가 쫄겠는데. 어우. 이래서 있잖아. 저 어. 앵커이죠. 유명하죠. 아, 안 돼. 오늘 잘했어. 잘 참았어. 방금서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때부터 놀림 받는 거야. 계속 받는 거. 최선생님. 중학교 5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그랬어? 네, 그러다가 중학교 가가지고서요. 2년 동안 잠적을 하고요. 3학년 때 다시 시작됐어요. 아, 그러지 마. 진짜 같잖아. 진짜. 아니야. 선생님은 믿어. 안 그렇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악마가 한 명 더 있네요. 니디 자리에 악마가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안 돼.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알겠어요? 물은 물이고 강은 강이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야 돼. 알겠어? 자, 633번 안 풀 건데 633번 얘들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공통된 답을 찾겠다가 목표이거든. 그러면 633번 같은 경우는 식이 총 4개가 있는 거잖아. 2개씩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럼 4개가 해가 모두 같다라는 건 됐어요? 문제가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지 그 말은 해가 4개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필요한 거 2개를 골라서 막 편하게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보셨을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랑 누구 가지고 풀면 되겠어요? x-y는 2랑 x 플러스 y는 a랑 놀지 마시고요. 됐니? 거기 a 때문에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다고. 그 옆에 보세요. 누구 있어요? 온전 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있죠? 걔네 둘이 가지고 푸세요. 그래서 xy를 찾아. 그럼 그 찾은 걸 대입하면 a도 나오고 맞아요? 찾은 걸 대입하면 b도 나오는 이런 구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634번이에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2차식인 경우예요. 둘 다 2차식. 예전에는 좀 소거할 건 소거하고 2차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내신 대비 교재를 할 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갈 거고 일단 여러분들 요번 겨울까지는 2차식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는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요꼴로 만들 수 있는 걸 찾아서 푸셔야 돼요. 됐어? 왜 이렇게 생긴 걸 찾아야 되는지는 예문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네, 알겠어? 네,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자, 그럼 그거 634번으로 풀 건데요.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는 0꼴이 돼야 되니까 기왕이면 634번도 식이 위아래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누가 인수분해하면 0이 되겠니? 위아래 중에서. 그럼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야, 아래에 있는 애는 는 4잖아. 좀 관심을 갖고 봐 얘들아. 어렵지 않은 구조야. 는 4가 있잖아. 그치? 그 4가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럼 그 위에는 는 0이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634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은 4가 있는데 요 구조를 이용해서 풀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하고 나오겠지. 이런 꼴을 하나는 찾아주셔야 돼요. 위든 아래든 상관은 없어요.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야 돼. 여기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걸 만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거 0이 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예요? y가 마이너스 x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x 더하기 y가 0인 거. 두 번째 방법은 y가 x랑 같은 방법이 있겠죠? x 마이너스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아까처럼 첫 번째 1번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차식과 1차식으로 분리가 된다니까. 그걸 하려면 곱해서 0꼴이 되는 하나 찾아주셔야 돼요. 위든 아래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하려면 똑같아요. y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세요. x제곱은 그냥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플러스 x제곱으로 바뀌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2y제곱이 되겠고요. 는 4가 됩니다. 됐어요? 미안. x제곱. 그래서 4x제곱이 4고 x제곱은 1이 되겠고요. 그럼 x는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1이면 x에다가 1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써놓은 시. 그래서 1을 넣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쌍이 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 한 쌍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더 계산하셔야죠. 이때도 있으니까. y가 x랑 같다면 x에다가 y에다가 x를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그러면 2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2. 그럼 x는 뭐든가 루트 2든가 혹은 x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x가 루트 2면 여기다 대입하면 y도 똑같으니까 루트 2 이렇게 또 한 쌍.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도 세트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한 쌍. 됐니? 총 4쌍. 문제가 뭐 물어보셨을까? 이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의 최대, 제일 큰 거 찾으래요. 근데 얘네들 더하면 0이고 이거 더하면 0이고 맞아요? 요거 두 개 더하면 2루트 2네. 이게 최대인가 보다. 2루트 2가 최대. 그 다음은 더했을 때 최소는 얘네는 0이었고요.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루트 2죠. 마이너스 2루트 2가 좀 더 작은 것 같네요.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2루트 2.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4루트 2가 답이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손이 조금 가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하셔서 여러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쓰는 것들은 생략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중간 계산에서는 생략하셔도 괜찮겠지만 왜냐면 나중에 답 찾을 때 y 찾을 때 필요하거든. 됐니?
넘어갔어. 자, 유형 13번이고요. 638번입니다. (638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자꾸 연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보여야 문제를 푸는 견적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되니? 그걸 매사 다 써야 되면 사실 잘 안 보인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자, 이게 어떻게 보이냐? 스르르?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xy 두 개를 뺀 거네 라고 보이셔야 돼요. 스르르 연두색은. 아 그러면 여기도 xy가 나오고 여기도 xy가 계속 나오네. 똑같이 계속 나오네. 그럼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뭘 했죠? 치환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이하지만 x, y를 뭐 n이라고 치환을 하자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n이라고 쓰면 되는데 뭐가 남아있어 아직? x 더하기 y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n이라고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보통 한 문자씩 했는데 얘처럼 이렇게 더한 거랑 곱한 걸 치환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2n은 13이라는 놈이랑 그 다음 얘는 뭐야? n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아니 너무 쉽네. 이건 너네들이 풀어주세요. 선생님 그 아래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니? 너무 간단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은 그 밑에 있는 거 한 문제 딱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푸는 거 집에서 풀어. 네, 639번으로 할게요. 님은 이거 지워도 되죠? 그 639번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거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가 7인데 아 뭐 위는 별로 건드릴 게 없고 밑에 거 보시면 아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빼기 xy를 한 거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그럼 이 x제곱 y제곱 나오고 2xy인데 하나 날라가니까 플러스 xy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 아 이거 x 더하기 y 계속 나오는구나. 그지? xy도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치환을 어떻게 하는 길로? 얘도 치환을 x 플러스 y를 뭐 예를 들어 n이라고 하자면 문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 하셔도 되는데 가능한 충돌만 안 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y는 n이라고 치환해서 풀면 좀 편하겠네. 그지? 그 치환을 하니까 얘는 m 플러스 n이 얼마야? 마이너스 5라는 거고 밑에는 m제곱 마이너스 n이 7이라는 거고 그래서 1차, 2차 연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식을 n은 이라고 할게요. n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가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거나 혹은 m은 1이 되겠고 그럼 m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n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m이 1이라면 여기다가 1을 넣으시면 n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치환을 한 거였잖아. 그지? 치환한 걸 한 번만 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모자라서 이리로 와서 할게요. 여기까지 1라운드 필기하시고 1라운드예요. 이제 2라운드 들어갑시다. 괜찮나요? 되게 막 그 조금 근데 꼬라지가 안 보이면 어려우니까 꼴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했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요거를 선생님이 첫 번째라고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치환한 걸 풀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이고 x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한 번은 더 풀어야 돼, 귀찮지만. 근데 얘도 보시면은 더하거나 빼서 지워지진 않잖아, 문자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얘를 대입을 하면 되겠다. 쇼.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이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인수분해하시면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1이 나오겠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한 번만 더 대입합시다. y는 1이고요. 계산 세트.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요 구조의 특징인데요. 자리만 바뀐 답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만 잘 찾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 찾으실 수는 있어요. 됐니? 근데 뭐 시간이 별 차이는 안 나니까 그냥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됐니? 자, 근데 문제가 뭐 물어보셨어요? 이게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뺐을 때 최대를 구하라는 거지. 얘네들은 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4. 근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4가 되겠네. 둘 다 4. 그다음 넘어가서 하나 더 있죠. 요것도 풀어야 되잖아. 요거는 x 더하기 y는 1이고 xy가 마이너스 6인 거고. 그럼 요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얘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 그래서 x는 2, 3으로 인수분해되니까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가 3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면 y는 3. 됐어요? 빼니까 얘가 좀 더 크네요. 5라서 답은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손이 이게 많이 가요. 알아요. 그냥 손이 좀 아파 나도 계산하려면. 근데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이건 긴 계산이에요. 긴 계산이니까 차근히 꼭 집에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아마 해보시면 계산 자체의 인과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됐니? 자,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숙제는 643번까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앞에 거 좀 복습해서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집들 아예 좀 털어버릴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요건 아예 좀 털고 교재 정리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예요. 자, 641번이고요. 요 문제에서 좀 특이한 특이 지점은 뭘까요? 이 문제에서 특이한 표현?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에 써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표현이에요. 뭔가 좀 특이한 거. 그치? 굳이 한 쌍이 되죠. 물어볼게. 그럼 여기 볼게. 이 몇 쌍이야? 2쌍. 그럼 왜 두 쌍이야? 이게 x값이 몇 개니까? 2개니까 2쌍. 됐어? 그럼 만약에 한 쌍이라는 건 여기서 x값이 몇 개라는 거야? 1개. 그럼 x값이 1개라는 건 무슨 근 가져야겠어? 중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거기 한 쌍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2차식 만들었을 때 걔가 무슨 근? 중근. 뭔 얘기인지 계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느낌은 조금 쓱 왔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알겠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좀 풀면서 어떤 상황이 되니까 두 쌍이고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한 쌍이고 이런 게 좀 보이면 되겠죠. 자, 641번도 일단 사실 푸는 거 똑같아요. y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고요. y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는 얼마? 18 하고 방정식이다. 이거 예쁘게 정리하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a제곱에다가 18이 넘으면서 마이너스 18은 0 하고 그냥 정리가 돼요. 전개 쭉 한 거야 그냥. 됐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들아 x가 답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오면 몇 쌍인 거야? 한 쌍, 두 쌍인 거야. 근데 문제가 몇 쌍이래? 한 쌍이라는 건 여기 x값이 무슨 근이어야 된다는 거야?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중근 얘기가 나왔으면 뭐 하면 돼? 판별식 써서 그게 얼마다? 0이다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근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판별식으로 넣어가 되는 거야. 그 연계가 자연스러우면 갈래를 선택할 때 되게 편해지겠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써서요. 그러면 b 대신에는 마이너스 a를 쓸 거예요. 그래서 b 제곱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2고요. c는 a 제곱 마이너스 열들이 다 c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는 얼마? 0. 마이너스 a 제곱만 살아남고요. 플러스 36이 0이에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고요. 그럼 a는 6이거나 a는 마이너스 6인데 뭐 조건이 있겠지 아마? 양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6하고 너는 뭐 되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막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은 풀 건 일단 풀자, 정리할 건 일단 정리하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미안해, 내가 오늘 시험 문제 가르쳐 주는 시간이 없었네.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표 보시면 진도의 표를 보시면 오늘 진도가 선생님이 조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도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